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A 스펙트럼 350번 문제풀이 할게요. 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1번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누어지는 세계띠가 맞고요. 정의가 되는 거니까. 2번 햇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당연히 연속이 나오겠고요. 3번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선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 기체의 선 스펙트럼 나올 거 아니겠냐는 거야. 맞는 표현. 4번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수는 원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말이 안 되죠. 원소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치? 틀린 표현이고. 5번 백색광을 저온의 기체에 통과시키면 그 저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흡수선이 나타나겠지. 맞는 표현이고. 자,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은 특정 파장의 빛이 나오겠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방출 스펙트럼이라 하죠.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351번 가와 나와 다는 저온의 기체 방정관을 통과한 백일등 및 수소 백일등 빛, 그 다음에 수소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 방출 스펙트럼. 일단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그림 보고 찾을 수 있겠죠. 가가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연속. 나가 시커먼 데서 뭔가 찍혔잖아. 이게 방출 스펙트럼, 방출. 다가 뭔가 사라졌죠. 시커멓게. 이게 흡수선이 되겠죠. 흡수 스펙트럼. 그거 찾는 문제네. 기억. 가는 연속이 맞고 니은 방출 스펙트럼인 거니까 나를 통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용서적인 걸 알 수가 있죠. 맞는 표현. 다는 흡수선이잖아. 그래서 저온의 기체 방정관을 통과한 백열등 및 스펙트럼이다. 백열등 빛의 스펙트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원자의 에너지 준위 보호 원자 모형이고요. 352번.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전자는 바닥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한 건 맞죠? 2번.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불연속적이다. 맞죠?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맞는 표현. 3번. 전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 맞는 표현.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맞는 표현이라고요. 4번. 양자수가 커질수록 전자를 원자 핵으로부터 분리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으면 껍질이 있을 거 아니겠니, 친구들. 이렇게. 대충 그리겠습니다. 아우씨. 원을 잘 그려야 된다. 이렇게 있겠죠? 껍질이 무한대가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럼 전자가 안쪽에 있을 때 가장 전기력이 세니까 빼기 힘들고요. 바깥쪽에 있으면 쉽게 빠질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전자를 쉽게 분리할 수가 있지. 맞는 표현. 5번.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죠. 이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치?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는 이론이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 5번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괜히 그렸나? 353번. 자, 러더퍼드와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밑줄 친 거.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의 모형이 나온 거잖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가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두 가지를 정리하라는 거는 일단 답을 쓰게 되면 문제점이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가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가 원소마다 다른 스펙트럼 있잖아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설명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설명하게 되면
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는 존재하고요. 전자가 그냥 돌고 있죠. 이렇게.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 거, 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뭐 궤도가 있는 건 아니고 행성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전자가 돈다는 거는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고,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가속 운동하게 되면 뭘 방출하죠?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거든. 그럼 변하는 자기장 때문에 또 뭘 만들어?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면 우리가 전자기도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따라서 자기장과 전기장을 계속 발생시키잖아. 그래서 뭐가 방출되는 거야?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서 궤도라 보기엔 그렇지만 이렇게 회전 운동이 점점 이렇게 되죠. 원자 해가고 헤딩해야 되는 거지. 에너지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돌 수 없다는 이야기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그리고 이게 궤도가 점점 줄어든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야. 전자가 원운동 한다는 그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은. 그 다음에 모든 스펙트럼, 연속이 나와야 된다는 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거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의 궤도 모형을 갖고 온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래서 보호가 제시한 두 가지 가설. 첫 번째가 양자 조건이라고 하죠. 양자 조건. 자, 양자 조건이 뭐냐면 특정한 궤도를 돈다고 원운동 하는데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러더포드는 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보호의 양자 조건은 궤도가 정해져 있죠. 원자핵이 있으면 이런 궤도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전자가 똑같이 원운동 하는 건 맞아. 근데 원운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가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물리원을 넘어간 내용이 되겠죠.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지? 이게 파동이 중첩되면 우리가 정상파가 되거든. 그 파동성을 가지고 정상파를 만들게 되면 에너지가 갇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도 같은 궤도를 돌 수 있다는 가설, 그게 양자 조건인 거야. 답만 쓰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진동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은 궤도가 있는 거잖아. 이 궤도에만 전자가 돌 수 있고, 그치?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궤도와 궤도 사이를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는 조건. 그게 진동수 조건인 거예요. 특정 진동수지.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자마다 궤도의 크기는 다를 거기 때문에 원자마다 다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위에는 두 개 쓰면 답이 되고요. 밑에는 이 두 개 쓰면 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354번.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전이라는 거는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죠. 궤도와 궤도 사이를 도약 전도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이야기야. 그럼 기읍. 전자가 궤도를 옮기는 것을 전자의 전이라고 하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반비례하나요? 비례하죠. 자, 에너지는 HF라고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F가 진동수가 되고 이게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H는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라는데 중요하지 않죠. 일단 우리가 비례하는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니은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와 같죠.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는 가설인 거니까, 조건인 거니까. 맞는 표현인 거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355번.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자는 이야기야. 기읍. 전자는 각 궤도에서 정해진 에너지 값만 갖죠. 그 궤도에서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당연히 커져요. 볼까? 자, 원자 핵이 있으면 궤도가 존재하겠죠. 점점 에너지 궤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존재하는데, 자, 무한대 에너지가 가장 높은 0을 가지고요. 자, 가장 높은 게 0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아래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고. 음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에너지가 제일 작겠죠. 이게 마이너스 13.6 EV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가장 큰 게 0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음수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 니은은 맞는 표현입니다.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진다, 불안정해진다는 이야기야. 티귿.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에너지를 우리가 상태를 뭐라 그래? 가장 안정하잖아.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니까 우리가 바닥 상태라 그러지. 들뜬 건 아니고요. 바닥이라 그래. 틀렸고요. 리을.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일정하게 원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니 그렇지 않죠. 같은 궤도라면 에너지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죠.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전자의 궤도와 전자의 전이 356번. 그림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어떤 원자 구조가 나와 있고, 자, 전자 3마리를 각각 A, B, C로 잡았죠. 그 다음에 N은 양자수로 나와 있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 1번. 원자 핵의 전하량은 전자가 3개 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3, 2가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N 값이 껍데기 넘버잖아. 주양자수. 그래서 N 값이 커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커지죠. 점점점 커진다고. 에너지가 무한대가 0이라고. 그러니까 밑에는 전부 다 음수가 되겠죠. 에너지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고. 3번.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단기능 전기력 맞죠.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지 뭐 하겠니. 4번.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고. 가까워야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력은 거리가 가까우면 커지는 거니까 전자 A가 전자 C보다 훨씬 가까이 있잖아. 원자 핵에서. 그래서 A가 C보다 큰 것도 맞아. 5번. 두 번째 껍데기. N은 2인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C는 원운동하죠. 하는 동안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안 되지. 같은 껍질 도는데 왜 방출하니, 그지? 전자가 이동할 때만, 전자가 전이할 때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예요. 틀린 표현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357번.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와 있고요. 수소라고 나와 있고, 껍질이 3번까지 나와 있긴 하죠. 자, 전자가 어디 있니?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재 안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야. 들떠 있다는 거지.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옳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전자 들뜬 거 맞죠? 왜?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들떠 있다고. 그지? 그 다음에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지니? 아니죠. 간격이 좁아지죠. 이것도 알고 계시죠? 에너지 간격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사이가 제일 크고요.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실제 간격은 달라. 실제 간격이라는 거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커지는 거야. 실제 거리는. 근데 에너지 거리는 짧아진다고. 그죠? 실제 거리 묻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전자가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한다고. 당연히 세 번째 존재하는데 첫 번째 떨어지는 거잖아.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겠죠. 맞는 표현. 4번.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감소하죠. 당연히 에너지를 또 방출할 거 아니야. 두 번째로 떨어져도 방출하잖아. 방출하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게 맞지. 맞는 거. 5번.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수는
전자가 첫 번째인 궤도로 전해할 때가 두 번째로 궤도로 전해할 때보다 당연히 크죠. 첫 번째로 떨어질 때 훨씬 많은 에너지가 나올 거니까.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는데? 진동수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는 2번만 답이 되겠죠. 358번. 자, 그림은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와 있고 수소 원자 모형. 자,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들떠 있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건 맞고요. 바닥에 있는 거니까. 니은 전자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할 때 내려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방출해야죠. 흡수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고. 티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첫 번째의 궤도가 세 번째보다 당연히 크죠. 첫 번째 있으면 원자가 가깝잖아. 가까우면 큰 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 체크하시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359번. 자, 보의 원자 모형이고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와 있고요. 자, 전자전이 ABC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일단 ABC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한 빛의 에너지가 EA, EB, EC라고 적고 들어갈게요. 자, A는 떨어지는 거니까 방출을 하죠. 얼마만큼? E에 A만큼 방출한다고. B는 올라가는 거잖아. 궤도를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니까 흡수해야 되겠죠. E의 B만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고. C도 올라가니까 흡수한다고. E의 C만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 A일 때는 에너지가 내려가잖아. 방출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감소하는 게 맞죠. 맞는 표현. 그 다음에 A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잖아. 라이먼 계열이잖아. 자외선이 맞다고. 맞는 거. 3번. B와 C는 올라가는 과정.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는 것도 맞아. 4번.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자, 식을 외워야 되겠죠. 자, 에너지 식은 HF, 진동수에 비례하고, 빛의 속도 상수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죠, 람다. 그쵸? 그래서 F를 잡아놓게 되면 에너지는 람다분의 HC, 따라서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 에너지와 파장이 반비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잖아. 그래서 진동수하고 파장도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식 모르면 시험을 칠 수가 없죠, 친구들.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면 A의 에너지가 B의 에너지보다 크죠. 훨씬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니까 에너지 크기만 본다면 그렇다고. 따라서 파장은 반대가 되죠. A의 파장보다 B의 파장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죠.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5번.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N3 세 번째 껍질에서가 첫 번째보다 얼만큼 크냐고. 당연히 세 번째와 첫 번째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잖아. 그 크기가 EB와 EC 합이 되겠죠. 맞는 표현. 6번. 어떤 원자가 3개의 에너지 띠, 그러니까 에너지 준을 갖는다면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몇 개 나오겠니? 3개 나오지 않을까? 하나, 둘, 3개를 갖고 있다고. 그럼 방출되는 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3개 나오겠죠. 가지수가. 그게 틀렸다. 3개 나와야 돼. 그러면 틀린 거는 4번하고 6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360번.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요. 그냥 수소. 자, 그림에서 잘 나와 있네요. 자, 파장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람다 1이라는 거는 첫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때 파장을 말하는 거지. 람다 2라는 거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파장을 말하는 거고, 람다 3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올라갈 때 파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라는 거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HC 상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해. 그럼 식을 만들어 보게 되면 이 간격의 에너지가 E1이잖아. E1은 뭐랑 똑같아야 돼? 크기가 E2
이게 E2야, 에너지. 더하기 E3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E1의 파장을 람다 1이라 했으니까 식을 바꿔버리면 람다 1분의 HC가 되고요. 그다음 람다 2분의 HC겠죠. 더하기 람다 3분의 HC가 되는 거지. 이거 다 날라가잖아. 따라서 파장은 뭐가 나와야 돼? 람다 1분의 1은 람다 2분의 1 더하기 람다 3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틀린 거라. 그 다음에 니은 E3이 E2보다 크다. 당연히 E3은 위에 있는 거, E2는 밑에 있는 거잖아. 당연히 E3이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디귿 파장이 람다 3, 람다 3는 지금 두 번째에서 올라가죠. 두 번째가 기준점이 되면 무조건 발머결, 가시광선 능력인 거야. 그치? 그래서 적외선이 아니고요. 가시광선이 돼야 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1번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ABC 전자전이 ABC가 나와 있죠.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값도 잘 나와 있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기호 A일 때 전자는 얼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것인가. 일단은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 A를 정리하게 되면 A라는 거는 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로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 크기 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에다가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빼면 그 값만큼 흡수하겠네. 그러면 세 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1.51 EV가 되고요. 빼기 두 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3.40이 되죠. 맞나요? 그럼 빼면 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89 나오죠. 1.89 EV가 나오죠. 이 크기만큼 흡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1.89 EV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 조심해야 되죠. 자,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일단은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죠? 진동수에 비례하죠. 아이고, 진동수에 비례를 하죠. 그럼 에너지가 B가 더 크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야. 간격이 이렇게 안 생겼죠, 실제로는. 낚시하려고 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에너지 간격은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크고요. 갈수록 좁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C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C고요. 그치? B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B가 되는 거예요. 물론 A는 올라가죠, 이렇게. 에너지가 C가 훨씬 크죠? 그래서 진동수도 C가 커야 돼. 그게 틀린 거야. 그림을 잘 보세요. 낚이지 말고. 디귿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자, 파장은 에너지의 반비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파장이 큰 거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누가 작어? B와 A가 제일 작죠.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틀렸죠. A거나 B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틀린 표현. 자, 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A와 B가 동등하죠. 왜냐면 같은 간격이니까. A하고 B는 흡수, 방출만 다른 거고 에너지 크기는 동등한 거잖아. 그래서 맞는 거야. 따라서 아이고야, 니은도 맞죠? 죄송합니다. C가 큰 거, C가 크다고 진동수는.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62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와 있고요. 뭐 그림에 잘 나와 있네. 자, A라는 거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고 B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올라가는 거지. 뭐 그때 파장을 FA, 람다 A, B의 파장을 FB, 진동수 FB, 파장을 람다 B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면 보자고. 뭘 볼 거냐면, 자, A라는 거는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FA 진동수 람다 A라고 하고요. 자, B라는 거는 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진동수를 FP라 하고 파장을 람다 B라고 하죠. 자, 간격이 누가 큰 거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훨씬 큰 거죠. 간격 보게 되면 에너지 간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 그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A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B라는 이야기 아니야? 따라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FA는 뭐보다 커야 돼? FB보다는 커야 되니까 파장은 반비례잖아. 람다 A보다 람다 B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이 말이죠. A의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B의 에너지를 더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A와 B의 에너지 더하게 되면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세 번째와 첫 번째 간격의 이놈의 에너지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에너지에다가 첫 번째 에너지를 빼면 간격이 나오겠네. 자, 세 번째 에너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51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13.6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럼 계산하게 되면 12.09가 나오겠죠. 맞죠? 12.09 빼면 2V가 나오겠다. 4.91 아닌 거야 확실히.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바닥 상태의 전자는 에너지가 3.4 EV를 흡수할 수가 있을까?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다 에너지가 이렇게 궤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3.6 EV이고 두 번째가 얼마야? 마이너스 3.40 EV야. 그럼 이 사이 간격이 얼마 나오겠니? 여기서 그걸 빼면 되잖아. 빼면 10.0이 나오겠네. 이 간격이 10.0이야. EV야. 그런데 내가 바닥 상태인 전자가 있는데 이놈에다가 얼마 넣어서 3.4를 넣어봐야 못 올라가죠.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빛을 흡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틀렸죠. 흡수를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니까 기응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체크할게요. 363번. 자, 수소 원자 모형 나와 있고요. 에너지 준위값이 나와 있네. 그 다음에 A, B, C의 전자 전위가 나와 있고 그때 진동수를 FA, FB, FC라고 하자. 그럼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에너지 크기 떠올라야 되겠죠. 가장 큰 에너지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C가 되겠죠. C가 관계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B가 되겠다. 그럼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에너지에 F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FC, 그 다음에 FB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네. 니은 E3이라는 거는 E1 더하기 E2이다. 맞을까 친구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E3이라는 거는 이 간격 더하기 이 간격을 하게 되면 이 간격 3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은 다르다는 이야기지. 여기 에너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값 더하기 이거 값이 이게 나오는 거 아니라고. 자, 우리가 에너지 궤도식이 에너지 준위식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이잖아. EV. 그쵸? 여기에 1 넣고 2 넣고 해서 3 넣었을 때 더한 값이 나올까?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건 맞는데 그자? 간격은 합이 맞는데 그 절대 그 에너지 준위 값은 더한다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니은 틀린 표현이고. 디귿. 자, A에서 방출되는 거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거잖아. 무조건 첫 번째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라이먼 계열이죠. 그래서 자외선이 나오는 게 맞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 364번. 자, 보호의 원자 모형 나와 있고요. 일단 오른쪽에는 전위에 따른 진동수 값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네. 자, 그렇다는 거는 A의 전위에서는 진동수가 FA라는 이야기고 B는 FB, C는 FC라는 얘기가 되죠.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결국 FC의 값은 누굴 더하면 똑같은 거야? FA 더하기 FB랑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렇죠? 파장은 반비례지만 진동수는 비례잖아. 그럼 가를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죠? FB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FA가 얼마였는데 FA가 1.9였거든. 1.9라고 이놈이. FC는 얼마야? 12.1인 거야. 그럼 FB는 어찌 구해? 12.1 빼기 1.9를 하면 되죠. 그럼 10.2가 맞겠죠? 티그.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연속이면 말이 안 되죠. 선 스펙트럼이잖아. 이건 틀린 거고. 리을.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해.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그러면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진동수를. 어떻게 찾아? 이놈에다가 이놈을 빼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FC 빼기 FP를 하시면 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리을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365번.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빛 ABC에 따라서 그 전이가 나와 있긴 하죠. 바로 보겠습니다. 자, A란 빛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 B는 네 번째, 세 번째, C는 세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가장 큰 에너지가 누구겠니? 네 번째, 두 번째 간격이 제일 크잖아. 그래서 에너지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겠네. 그래서 이 C가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제일 작은 거는 이 B가 되겠죠? 자, 파장은 반비례니까 파장은 람다 A가 제일 작고, 람다 C, 그 다음에 람다 B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네. 틀린 거고요. 그 다음 A와 C는 전부 다 두 번째로 떨어지니까 전부 다 발머계열, 가시광선 맞고요.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누가 제일 작어? 이 B가 제일 작잖아.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다.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66번. 양자수가 1일 때 에너지 준위를 이 원이라 하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준위식이지 그냥. 자, 우리가 구할 거는 FC를 FA를 이용하여 풀라고. 그지? 뭐 나타나는 이야기지. 정리합시다. 자, 궤도를 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대충 그리고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A라는 거는 네 번째, 두 번째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A고요. C라는 건 세 번째, 두 번째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C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A 에너지라는 거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면 에너지가 되죠. 이게 뭐랑 똑같아? HFA랑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면 에너지 준위식이 나와 있으니까 네 번째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네 번째가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2원이 되겠네. 빼기 두 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2원이 되겠죠. 이게 뭐라고? HFA라고. 자, 좌변 통분하게 되면 위에 갈게요. 마이너스 16분의 일단 2원이고 더하기 16분의 4 2원이 되죠. 따라서 16분의 3 2원이 HFA로 정리가 되죠. 됐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A 값은 16H분의 321이라고 정리가 되죠. FA는 구한 거야. 그죠? 그럼 이제 C를 구해보자고요. C를. 자, C라는 거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C의 에너지는 세 번째 에너지에다가 두 번째 에너지를 빼면 되겠네. 이게 HFC로 정리가 되죠. 그럼 세 번째 에너지의 값은 이걸 잡아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2원이 되겠고 빼기 두 번째는 여기 잡아넣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2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통분하게 되면 마 36분의 4 2원이 되고 더하기 36분의 9 2원이 되겠네.
따라서 36분의 5, 2, 1이 되죠. 이게 뭐라고? HFC라고. 휴. 정리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C라는 거는 36H분의 5, 2,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FA와 FC를 구했고요. 이제 이거를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 두 개를 이용하라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FA를, 에너지 E1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없앨 거냐면, 여기서 없애자고. 이놈을 E1에 정리를 하게 되면, 5분의 36HFC가 되죠. 이놈을 어디 잡아넣어? 일로 잡아넣자고. 됐나요? 잠깐만. E1이 5분의 36H가 맞죠? 그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잡아놓으면 복잡하다, 그죠? FA는 16H분의 3에다가 곱하기 2분을 잡아넣게 되면 5분의 36HFC가 되죠. H 날라가죠. 약분되면 4고 9죠? 따라서 20분의 27FC가 되겠죠. 결론. FC를 FA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FC는 이렇게 되는 거야. 27분의 20의 FA로 정리가 되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67번.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전이 AB가 나와 있고,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F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지. 계산하라는 이야기네. 자,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는데 계산의 편의상 선생님이 13.6이 상수니까 이걸 뭐로? K로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게 훨씬 편하겠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에너지 B의 에너지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 에너지 빼기 두 번째 에너지를 하면 되죠. 이게 HF라고 정의를 한 거잖아. 진동수 F라고 한 거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세 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9분의 K가 되고요. 빼기 두 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9분의 K 더하기 4분의 K 통분하면 마이너스 36분의 4K 더하기 36분의 9K가 되겠네. 따라서 36분의 5K가 답이죠. 그러니까 36분의 5K가 뭐랑 똑같다? HF가 되는 거야. 이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잖아. 그치? A를 계산해보자. 자, A의 에너지라는 거는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 에너지 빼기 첫 번째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뭐랑 똑같아? HFA. 우리가 구하는 건 FA 구하는 거야. A의 진동수. 그러면 이걸 정리하자고. 세 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9분의 K 빼기 첫 번째가 마이너스 1분의 K가 되는 거니까 바로 계산하면 9분의 8K가 되죠. 이게 HFA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FA라는 거는 9분의 8 곱하기 H분의 K가 되는 건데, 이 H분의 K를 없애면 되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H분의 K라는 거는, 자, H분의 K라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5분의 36F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이걸 잡아놓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FA라는 거는 9분의 8 곱하기 5분의 36F가 되는 거지. 약분 4가 되죠. 그래서 5분의 얼마야? 32죠. 5분의 32F. 이게 답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면 이제 A의 진동수를 FA라 하면
그지? 5분의 32F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지. F로 표현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산수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려운 문제 아니라서 충분히 할 수 있죠. 368번. 자, 그림은 보호의 원자 모형 나와 있고요. 에너지 준위가 23, 22, 21 나와 있고. 자, 일단은 두 전이 과정에서 진동수가 다른 광자 A와 B가 방출되는데, 그지? 그 다음에 그럼 A, B를 매칭하라는 거잖아. 자, 첫 번째 껍질인 상태의 전자는 A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는 거지? 이놈이 A라는 이야기죠. 이놈이 B라는 이야기야. 맞죠?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서 A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잖아. 흡수하면 이만큼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죠? 근데 만약에 B를 흡수한다면 못 올라가죠. 올라갈 데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찾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럼 보자.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돼? 다시. 네. 자, 에너지는 A가 B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파장은 B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1번 맞죠? 파장은 A가 짧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광자의 에너지는 A가 큰 거 맞고요. 3번 A와 B의 진동수 합은 이 진동수 합을 구하라는 이걸 F라 그러면 자, 이 에너지 합을 구하면 되죠. 이 사이 에너지 얼마야? 이 사이 에너지가 E3에다가 E1을 뺀 게 에너지잖아. 이게 HF가 되죠. 따라서 F 진동수는 H분의 E3 빼기 E1으로 정리가 되네. 맞는 표현. 4번 N1 첫 번째 껍질인 상태의 전자의 B를 에너지를 흡사시키면 B는 전자에 흡수된다. 말이 안 되죠. B 에너지 넣어봐야 못 올라가죠. 올라갈 데가 없다. 그래서 흡수가 안 돼. 틀린 표현이고. 5번 자, 두 번째인 상태의 전자가 E3 빼기 E2 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흡수하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한 칸 올라가겠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4번이 틀린 표현이네요. 369번 자, 보호의 원자 모형 좀 잘 나와 있고 진동수도 잘 나와 있어. 그림으로 바로 문제 풀면 되겠네요. 기역 자, FA라는 거는 이걸 FA라고 그러죠. 자,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두 번째와 첫 번째 사이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뭐라? FC로 표현한 거죠. 같은 말이지. FC를 이렇게 에너지 표현한 거니까. 그럼 FA는 당연히 FC보다 훨씬 작죠. 에너지 관계 작으니까 진동수 작다는 이야기잖아. 맞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FA와 FB 파장을 비교하자고. 그럼 FA보다 진동수가 FB가 더 크니까 파장은 람다 A가 람다 B보다 더 커야 돼. 그지? 그래서 맞죠. 길다고. 크다는 길다랑 같은 말이죠. 파장은. 티귿. 자, N 세 번째 껍질과 두 번째 상태의 전자 전위의, 그러니까 에너지 전위의 차이, 그러니까 준위의 차이, 이걸 말하는 거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니까 이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지, 이 차이를. 자, B 빼기 A잖아. B 빼기 A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 다르죠? 말이 안 된다. 리을 E4 네 번째 껍질 상태에서 E3로 전이할 때 이제는 E4, E3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FB 빼기 FA가 맞는 거지. 진동수가. 이 맞는 표현이네. 간단한 문제네.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70번.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와 있고, 자, 에너지 값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마이너스 2, 두 번째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B에서 몇 배냐고. 그죠? 그럼 A를 구해보자고. 자, A의 에너지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니까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면 되는 거거든. 자, 두 번째 에너지가 얼마나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2로 나와 있죠.
빼기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정리하면 4분의 3이가 되겠다. 간단하죠? 자, 에너지 B를 정리해보자. B는 이걸 말하죠.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네 번째 에너지에다가 두 번째 에너지를 빼면 차이가 나오죠. 자, 네 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16분의 1E가 되고, 빼기 두 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1E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1E에다가 더하기 4분의 1E를 해서 통분하면 16분의 3이죠. 그래서 16분의 3E가 되는 것이야. 됐죠? 그러면 몇 배겠습니까? 곱하기 4, 4배가 되죠. 답은 4배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3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는데 FA를 흡수해서 진동수를 이만큼 네 번째로 뛰어 올랐다가 다시 방출해서 세 번째로 내려오는 그림이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맞는지 확인해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억을. 자, 식을 정리하게 되면 FA를 정리하게 되면 네 번째에다가 두 번째를 빼게 되면 HFA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FA분의 E4 빼기 E2가 H라는 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자, 이제 B를 정리하게 되면 E4에다가 E3를 빼게 되면 HFB가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FP분의 E4 빼기 E3가 마찬가지로 상수 H가 나와야 되죠. 이게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네. 니은 전자의 에너지는 네 번째인 상태가 두 번째보다 당연히 크죠.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는 커지는 거니까. 티귿. 자, 세 번째인 상태의 전자가 전자역이 있다는 이야기야. 진동수 FB를 흡수하면 당연히 네 번째로 튀어 올라가겠네. 맞는 표현이고요. 리을 세 번째인 상태의 전자가 진동수 FB 빼기 FA, FB에서 FA를 빼잖아. 음수가 나오지.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진동수 음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건 그냥. 그래서 맞는 거는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72번 자, 보호의 원자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람다1이라는 거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올라갈 때 그때 파장을 말하는 거겠지. 람다2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 그때 파장을 말하는 거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때,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 떨어질 때 이때 파장을 구하라고. 뭘 표현하라? 람다1과 람다2로 표현하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 자, 이 에너지, 자,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올라가는 에너지 값이 크기가 E3 빼기 E1이 되죠. 이게 파장을 표현하게 되면 람다 1분의 HC라고 표현되죠. 원래 HF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잖아. 람다 파장을 표현한다면. 이때 크기가 람다 1이라 했으니까 파장이. 그 다음에 이거 구해야 되겠죠. 람다 2의 에너지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면 되죠. 이게 바로 람다 2분의 HC가 되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은 두 번째, 첫 번째 떨어지는 거는 이놈에다가 이놈을 빼면 되죠. 그럼 이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빼면 되는 거예요. 람다 1 분의 HC에다가 맞죠? 빼기 람다 2 분의 HC를 빼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이게 나온다고. 이 에너지를 람다 분의 HC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날라가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파장은 람다 분의 1이 되고요. 이게 람다 1 분의 1 빼기 람다 2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통분해서 람다를 구해야 된다고. 일단은 결론은 이 식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쵸? 373번. 자, 보호의 원자 모형 그림 나와 있고, 보시면 각 에너지, 전자 전위의 파장이 나와 있죠, 이렇게. 문제 바로 풀면 되겠네요. 자, 람다 B와 람다 C를 비교하자. 람다 B의 에너지가 람다 C의 에너지보다 크잖아. 그럼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반비례니까 파장은 누가 커야 돼? C가 커야 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앞에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크기는 A의 에너지는 B 더하기 C가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A의 에너지 크기는 에너지 B에다가 에너지 C를 하면 되는 거고,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FA는 FB 더하기 FC가 되는 건 또 맞고,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을 더하기 람다 C분의 1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이것도 많이 풀어봤죠. 맞는 표현이야. 티귿. A와 B에서 A와 B에 전부 A나 B나 전부 다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니까 발머 계열이죠. 가시광선이다. 두 번째네. 잘 봐야 되겠네. 라임은 아니야. 발머 계열인 거야. 가시광선. 자, 그 다음에 C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를 구하자는 거야. 이게 C잖아. 그러면 네 번째 빼기 세 번째 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마이너스 0.85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1.51을 해주면 되겠죠. 얼마 나오지? 0.66 나오나? 0.66. 일단은 0.85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전위와 선 스펙트럼 374번. 자, 그림은 방정관의 어떤 기체가 방출한 선 스펙트럼이야. 자, 파장이 나와 있잖아요. 파장이. 일반적으로 파장이 400에서 700 사이 나노미터, 이 사이를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 영역이라 해요.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딱 봐도 그림에서 파장이 400과 700 사이 근처에 있으면 가시광선 영역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지. 우리가 무엇을 해석할 거냐면, 자, 파장은 이쪽이 크죠. 파장은 작잖아, 그지? 자, 파장과 에너지 반비례, 진동수와 반비례니까 이쪽이 에너지가, 그지? 작은 광선이고 이쪽이 에너지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진동수가 작고 진동수가 크다는 걸 알면 되는 거야. 문제를 풀어보자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 1번.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맞고요. 이쪽이 진동 큰 거 맞잖아. 그지? 2번.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말이 안 되죠. 러더퍼드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 못 했잖아. 틀렸고요. 자,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가 A가 B보다 작죠. 이쪽이 에너지 작은 라인인 거잖아. 맞는 표현. 4번. 전자의 에너지 변화량은 A가 방출될 때가 B가 방출될 때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쪽이 맞는 표현. 5번.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의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광자에 의해 선 스펙트럼. 당연히 이게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지 나타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틀린 건 2번이 답이 되겠죠. 375번. 자, 그림은 저온의 백열등 빛이 저온의 수소 기체를 통과했잖아. 그러면 빛이 흡수당했을 거니까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죠. 흡수선. 어차피 흡수 하나 방출 하나 그 위치는 똑같을 거니까. 자, 파장이 나와 있고 람다가 파장이 400에서 700 사이가 보통 뭐라고?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럼 이쪽이 파장이 작고요. 이쪽이 파장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에너지가 작고 이쪽이 에너지가 큰 광선이고, 진동수 작고 진동수 큰 거를 찾아놓으면 되는 거지. 문제 풀자고. 기읍.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죠. 그쵸?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거는 불연속적이라는 거잖아. 그게 양자화 같은 말인 거야. 수량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개수 딱딱딱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니은. 진동수 A에 해당하는 빛이 B에 해당하는 빛보다 진동수 크잖아, A가.
크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 자, 디귿 기체의 종류가 달라져도 스펙트럼 선의 개수 위치는 같으면 안 되지. 기체가 다르면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리을. 자, B에 해당하는 거는, 자, B는 보세요. 자,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제일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무조건 두 번째로 전자전을 해야 돼. 그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아야 되는 거니까 B는 어떻게 돼? 세 번째에서 일단 두 번째로 떨어진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건 아니란 이야기야. 이건 자외선 계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말이 안 되죠. 그지? 굳이 찾자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게 맞아. 가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게 세 번째, 두 번째인 거니까 말이 안 되네. 기육관이 답입니다. 답은 1번 체크할게요. 376번 그림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고, 자, 파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리해 놓고 가자고요. 이쪽이 파장이 크고요, 이쪽이 파장이 작죠. 따라서 이쪽이 에너지가 작은 광선, 이쪽이 에너지가 큰 광선. 따라서 진동수 작고 진동수 크다.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죠. 기억. 빛의 진동수는 발머 계열이 파센 계열보다 진동수가 더 크죠. 맞는 표현. 라이먼 계열에서 방출되는 빛의 영역은 자외선이 맞고, 이거 외우는 거다. 라이먼 자외선, 발머는 가시광선, 파센 계열은 적외선. 그죠? 디귿. 전자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다고 무조건 두 번째로 도착하게 되면 발머 계열인 거잖아. 이것도 맞는 표현이야. 리을. 자, 파센 계열 중에서 빛의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경우는, 그지? 파센 계열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세 번째가 기준이 돼야 되거든. 파센은 세 번째가 기준이 돼야 돼. 하면, 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는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떨어지는 거고,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무한대에서 세 번째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경우라는 거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전자전을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죠.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네. 답은 4번 체크할게요. 377번. 자, 그림칸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에너지, 이제 전자 전이가 다 나와 있고요. 그지? 자, 이거를 오른쪽에 매칭하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B는 기역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B는 기역이다. 자, 기역이 뭔데?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B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전자전이. 자, 일단은 파장이 이쪽이 크고요, 이쪽이 작아요. 따라서 에너지가 이쪽이 작고 이쪽이 큰 광선이 되겠죠. 물론 진동수도 작고 진동수가 큰 광선이 됩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스펙트럼은 방출선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방출선이야, 방출선. 두 번째는 흡수선이죠. 그러니까 방출선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찾아보자고요. B가 세 번째, 두 번째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큰 게 뭐냐면 네 번째에서 두 번째잖아. 이놈이 되겠죠. 우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는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게 제일 큰 거잖아. 이놈이 A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뭐다?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떨어지는 거. 이 가운데 있는 놈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 그럼 B는 D와 에너지가 똑같잖아.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B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올라가는 거고요. C는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값이 안 나와 있는 거는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올라가는 거지. 다 찾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기억,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야 돼? 이놈이 제일 커요. 두 개 커야 되죠. 그러니까 B가 제일 큰 건 아니지. 말이 안 되죠. 제일 큰 거는 이 A. A가 제일 커야 돼. 그러니까 A가 에너지가 제일 커야 돼.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B하고 D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틀렸죠. 니은 B에서 광자의 진동수. 자, B라는 거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니까 진동수는 H분의 E3 빼기 E2로 정리가 돼야 되겠네. 이게 F죠. FB.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가 어디 갔니? 이거죠. C는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올라가야 되잖아. 두 번째, 네 번째 올라가는 거 니은이 맞네요. 맞는 표현이고. 리을 D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와 B에서 방출하는 건 당연히 똑같습니다. 위치가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겠습니다. 378번. 자, 가에 그림이 잘 나와 있고 나는 일단은 방출선인데 방출 스펙트럼 매칭을 해볼게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뭐 파장 영역이 400, 700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은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고요. 656짜리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거든. 맞죠? 매칭이 되지. 일단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떨어진 이놈이 뭐가 되는 거야? 이놈이 B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 이놈이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그쵸? 그 정도? 그 다음에 A는 에너지가 제일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그다음 큰 거는 에? 다 나와 있진 않네. 그죠? 알 수가 없네 이거는. 그지? D는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B와 C 정도만 알 수 있는 거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자, 기역은 C에서 방출되는 빛은 맞죠. C는 맞는 거야. 486. 자, 니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D에서보다 작다. C가 D보다 에너지가 크잖아. 그러면 C가 진동수가 더 커야지. 그 틀린 표현.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와 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와 합과 당연히 같겠죠. C의 에너지 이만큼이면 B 이만큼, D 이만큼 합치면 C가 나오잖아. 그거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79번. 자, 가의 그림은 전자 전위가 4개가 나와 있고 나는 스펙트럼이 나와 있죠. 방출선이 나와 있는 그림이네. 마찬가지로 나가 파장이 400, 700 사이면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이야기야.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 자, 그러면 기역은 뭐겠니?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것 중에 파장이 제일 긴 거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그럼 이거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이하는 거. 그게 뭐야? C가 되겠죠. 이건 바로 C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맞는 거야. 그럼 C의 파장을 구해보자고. 어떻게 구할 건데? C의 파장이라는 거는 C는 세 번째 빼기 두 번째 에너지 값이 HF가 되는데 이 HF를 식을 변형하면 람다분의 HC로 정리가 되죠. 그럼 파장을 구하는 거니까 람다 파장은 이 3에다가 이 2를 뺀 다음에 HC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자, A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 A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은 D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보다 크다. A가 D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반비례지 파장은 작아야 돼.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리을. 전자가 A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는 B, D, C를 더하면 맞죠. A의 간격은 B하고 C하고 D 더하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 아까 같다. 맞는 표현이네.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죠. 380번. 자, 그림은 보호의 원자 무형에서 양자수 1, 첫 번째 껍질의 궤도에 있던 전자가 파장이 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해서
올라갔대. 자, 몇 번째 껍질로 간지 모르겠어. 그걸 구해내는 문제잖아.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방출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내려온다는 이야기지. 그게 나와 있는 건데 총 몇 개가 나와 있어. 여기 3줄, 2줄, 1줄 총 6개가 나와 있죠. 그럼 6개의 가지수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몇 번째 올라가야 되겠니, 친구들아? 해보자고. 이게 첫 번째 껍질이야.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자고요. 자, 내려갈 수 있는 가지수가 6개 나오려면 무조건 네 번째로 올라가야 돼. 그죠? 자, 네 번째로 올라가 줘야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이고야.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한 가지. 3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5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6가지. 그러니까 네 번째로 올라가게 되면 이 6개의 조합이 다 나올 수 있다고. 6개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거냐? 이걸 4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지. 그래서 4가 맞는 거예요. 2번,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한데, 그지? 당연히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찾아보게 되면, 자, 파장이 일로 가서 커지는 거잖아. 이건 파장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이쪽에 에너지가 매우 작은 광선이고, 여기는 에너지가 매우 큰 광선. 진동수 크고, 진동수 작다. 그럼 에너지 크기가 3개가 제일 크죠. 이거 3개. 이 3개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우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이 2개가 람다 1, 람다 2란 이야기잖아. 람다 1이 에너지가 더 큰 거니까 이놈이 뭐가 돼? 람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이 뭐가 돼? 람다 2라고 제시해 주는 거고요. 애초에 내가 전이할 때 에너지가 올라갈 때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얼마라고? 람다 제로라고 제공해 준 거죠, 문제에서. 그럼 문제를 풀면 3번 람다 1과 람다 2는 전부 다 두 번째로 떨어지는 광선인 거니까 가시광선이 맞다는 이야기야. 4번 람다 제로가 이 간격이에요. 파장. 람다 제로는 람다 1과 람다 2 합이 말이 안 되죠. 그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간격이 나올 수가 없어. 충분히 이해되죠, 이것도. 앞에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5번. 1번 궤도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람다 제로 빼기 람다 1, 람다 제로 빼기 람다 1, 여기서 람다 1을 빼자고. 여기서 이걸 빼버리는 거잖아. 이게 남겠죠. 그럼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죠. 흡수하면 두 번째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간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틀린 거는 4번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81번. 가는 전자 전이 그림이 잘 나와 있고, 나는 일단은 스펙트럼이 찍혀 있죠. 자, 나를 보게 되면 스펙트럼 범위가 400에서 700 사이라는 거니까 일단 가시광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 크고 작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제일 큰 이놈,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 제일 작은 거,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자 전이하는 거. 그 다음 거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자 전이하는 거. 그럼 기억은 뭐가 돼? 네 번째, 두 번째니까 이게 비광선이 되겠다는 이야기야. 이 정도 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묻는 거 있나 모르겠다. 해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자, 비교해봅시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건 두 개 찾아야 되겠네. 람다 A와 람다 B를 비교하자. 자, A가 B보다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진동수가 크다. 파장은 반대지. 파장은 누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맞는 표현. 그 다음에 FA. 이 FA의 에너지 또는 진동수 값은 당연히 FP 더하기 FC가 될 수가 없죠. FP에다가 이걸 더해줘야 되잖아. 그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나올 수가 없다. 그쵸? 틀린 거, 2번 틀린 거고, 3번에 진동수 B를 구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계산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에너지 준위 공식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걸 우리가 상수 K로 그냥 보자고. 그러면 A의 에너지라는 거는 A가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빼기 두 번째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HFA가 되겠죠.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 자, 다섯 번째 에너지는 넣게 되면 마이너스 25분의 K가 되고 빼기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죠. 통분하면 100으로 맞추면 되겠네. 마이너스 100분의 4K에다가 플러스 100분의 25K가 나오죠. 따라서 100분의 얼마야? 21K가 HFA가 됩니다. 100분의 21K 맞죠? 아씨, FA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FP가 씨냐.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지? 지울게요. FP만, 죄송.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가 맞고, 에너지 B와 C를 구하는 거잖아. 에너지 B는 지금, 네 번째, 두 번째잖아. 그지? 그래서, 네 번째 에너지 빼기 두 번째, 이렇게 가야 되지. 뭐 한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6분의 K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겠죠. 이놈이 16분의 3K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FB가 되는 거지. FB. 그 다음에 C 에너지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니까 세 번째 에너지 빼기 두 번째 에너지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K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겠죠. 그럼 36분의 5K죠. 36분의 5K로 정리하면 되겠네. 이게 HFC가 됩니다. 이거 B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FB 대 FC는 16분의 3K 대 36분의 5K KK 날라가죠. 446 94936 27대 20이 되죠. 맞습니다. 복잡해. 그죠? 단수예요 그냥. 그 다음에 4번 람다 C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 위치하죠. 여기 파장이 600보다 큰 게 맞고요. 나의 기억은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니까 B가 맞죠. 맞는 거고요. 6번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죠. B가 더 큰 에너지잖아. C보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7번 전자가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전이하는데 네 번째에서 세 번째 이렇게. 그럼 에너지를 우리가 B의 에너지에서 C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B의 에너지에서 C를 빼면 되는데 우리는 파장을 구하는 거지. 파장은 반비례죠. 우리가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장을 람다분의 1로 하면 람다분의 B분의 1에다가 람다 C분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되는 것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죠. 맞는 거는 2번하고 7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죠. 382번. 자, 왼쪽 그림은 전자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값이 나와 있긴 하죠. 자, 나를 보시는 게 중요하네. 나가 지금 방출 스펙트럼인데 파장 영역이 700에서 400 사이. 뭐란 이야기야? 계속 나오잖아. 가시광선 영역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제일 큰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잖아. 그러면 A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자 전이하는 거고, 그 다음 게 뭐겠니? 네 번째에서 두 번째가 되겠고, B는 그 다음 거니까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가 되겠다. 1번 A에 해당하는 거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자 전이하는 걸 쓰면 답이 되는 거고, B로 전이하는 거는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쓰면 답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 조건 보니까 이게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냐면 A의 진동수가 나와 있죠. 그지? 확인하고 싶으면 세 번째, 두 번째 이 사이 에너지를 빼면 이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굳이 이게 가시광선인지 몰라도, 그죠? 이 조건으로 이걸 풀어내라는 이야기지. 이 간격을 찾아내라는 이야기가 되죠. 굳이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번. B에 해당하는 B가 이거잖아. 이거를 빛의 진동수,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를 E0와 플랑크 상수로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이야기네. 풀어볼게요. 자, B에 해당하는 에너지 B라는 거는 지금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다섯 번째 에너지 빼기 두 번째 에너지를 하면 되고요. 다섯 번째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1.4420. 그래서 마이너스 1.4420가 다섯 번째 에너지 값이고, 빼기 두 번째 에너지 값은 나와 있죠. 여기 마이너스 920. 그래서 마이너스 920를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7.5620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 돼? HF B의 진동수를 B 이렇게 쓸게요. 이걸 되는 거죠. 다 풀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B의 진동수 FB라고 정리를 하면 H분의, 그지? 7.5620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산수 문제. 383번.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값이 잘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파장의 최소값, 파장이 제일 작은 거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야. 그쵸? 그럼 파장이 제일 작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에너지가 제일 큰 광선, 에너지의 맥스, 최대값인 광선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야. 그지?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라인이 1번 라인 여기 있겠죠. 2번, 3번, 4번, 오씨. 자,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무한대.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뭐다?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거나 첫 번째에서 무한대로 가는 게 제일 크겠죠. 자, 무한대 에너지 0이고요. 첫 번째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이죠. 그러면 에너지 값은 나와 있죠. 이 간격이 얼마라고? 13.6이라고. 뭐랑 똑같다? 람다분의 HC랑 똑같은 거지. 우리는 파장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잖아. 이게 파장의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파장의 최소값 민이라 할까요? 이렇게 이걸 어찌 구한다? 13.6분의 HC로 표현하면 답이 되겠다. 이게 답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